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오늘 5월 30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좀 확실히 달아오르는 느낌을 확실히 받은 것 같은 그런 하루였어요. 오늘 조금 일이 있어서 외부에 나갔다 왔는데 부동산 중개업소를 몇 군데 돌았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놀고 있어요. 사무실 지키고 있어야 될 부동산 사장님이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왜 그러고 계세요? 그랬더니 어차피 물건이 없어서 사무실에 앉아 있으나마나 소용이 없대요. 어차피 손님도 와봐야 사겠다는 손님들은 지금 어차피 지금 줄 서 있는데 물건이 출발이 안 돼서, 그러니까 출발이 안 된다는 거는 매도인이 막상 계약하자고 하면 물건을 걷어들이는 통에 지금 거래를 할 수가 없다. 지금 제가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이제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그러니까 조합원 물건들 같은 경우가 2주 전에 비해서 5천만 원 정도 호가가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호가선에서 매수 사겠다고 덤벼드는 매수자는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지금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뽑아본 기사가 딱 그런 느낌을 잘 반영해주는 기사입니다. 시장은 지금이라고 해서 머니에스 기사인데, 일반 아파트까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분양권뿐만 아니라 지금 아파트 상승세도 따라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동산 114의 가격 상승, 시세 상승률을 바탕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고, 그 중에서 보면 강동구 상승세의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강동구가 왜 이렇게 가격이 높게 올라가는가, 이걸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기사에서도 보시면 이런 별도의 꼭지가 있더라고요. 뜨는 강동 6월에도 불패 이어간다. 매매가 1년 새에 12.3% 지속 상승했고 4월달 아파트 거래량이 강남을 넘어섰다. 이유는 지하철 첨단 산단 수요 기대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큰 부분은 이제 분양권 전매가 풀린 고덕 2단지 고덕 그라시움이 어떤 고덕 2다시움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이 거래가 되면서 물건이 올라가면서 이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올라간 고덕 그라시움의 시세가 강동구 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몰려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제 고덕 지금 분양 모델하우스 오픈한 고덕 7단지 베네루체, 또는 이제 앞으로 분양 나올 3단지, 그 다음 5단지 이런 쪽에도 영향을 충분히 끼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 초에 상반기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거래 많이 된 아파트가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라 그랬잖아요. 이제 7월 달부터 둔촌주공 아파트도 이주를 시작할 계획인데, 이 둔촌주공 아파트도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면서 워낙 큰 단지이기도 하고요. 이제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가 멸실이 되고 없어지는 게, 이게 굉장히 저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저층 중심의 낡은 아파트다,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건물이 헐리고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펜스가 치고 타워 크레인들 수십 개가 올라가 있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확실히 그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평소에 다닐 때는 그냥 낡은 건물이 있다가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가다가 막 건물 헐고 한쪽에서는 크레인 올라가고 있고 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동네가 좋아지는구나, 이 생각을 딱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왜 여기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만 새로 지으면 좋은 자리인 걸 몰랐지? 하면서 그때 가서 이제 알아보면서 뒤늦게 쫓아오는 수요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동구 자체가 공급되는 물량들, 그러니까 정비를 통해서 과거의 어떤 낡은 저층 주거지, 낙후된 주거지의 이미지를 벗고 이제 새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 서울에 이제 한쪽에 있는 신도시처럼 이렇게 다 정비되는 느낌이 생기니까
이제 축이 옮겨오는 거죠. 과거에 이런 사례가 사실은 10여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고급 주거지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서울 강남권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거지역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은 잠실 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으로 가면 10평대 아파트가 주로 있는 잠실 주공 아파트 1, 2, 3, 4단지. 이제 그 지역을 그 당시에 위치는 굉장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지역을 굉장히 어떤 가치 평가를 높게 하기는 힘들었거든요. 입지는 당연히 인정을 하지만 왜냐하면 10평대 소형 아파트, 저층 아파트의 어떤 주거 수요층이라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재건축이 되고 나서 사실 이제 그 2008년 입주를 주로 이제 2007, 8년부터 입주를 하고 나서 뭐 한동안 이제까지 굉장히 지금의 위치로 성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위치에 있는 아파트, 잠실주공 아파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예. 그것처럼, 고덕주공 아파트 일대, 둔촌주공 아파트 일대도 이렇게 말 그대로 지역 자체가 다시 태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제 거래라는 방식으로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동구 자체가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작년에 11.3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강동구가 왜 강남 4구냐 뭐 이렇게 뭐 사실 비아냥되는 분들도 더러 계셨습니다만, 이게 강동구 이게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이제 이 고덕택지지구, 둔촌주공 아파트 이런 데들이 워낙 대단지 규모이다 보니까 이런 대량 공급되는 정비되는 이런 물량들 자체가 굉장히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강동구도 강남 서초 송파구랑 같이 묶어서 분양권이 이 전매 제한이 되게끔 된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 이해를 했었습니다. 아마 정부가 강동구랑 과천을 같이 묶은 이유도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이 일반 분양 물량이 되게 많고 분양, 청약 이런 것들은 어떤 투자자들이 굉장히 혹할 만한 쉽게 접근할 만한 여지가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더 신경을 써서 정책을 그렇게 폈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제곱미터당 가격, 매매 가격 추이가 보면 강동구가 가장 가파르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강서구나 이제 뭐 강북구에 비해서 강동구의 상승세도 지금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량 같은 경우도 보면 4월달 거래량이 강남구와 강서구를 제칠 만큼,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다른 지역보다 낮았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훨씬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재건축 사업들이 본격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재건축 아파트, 이제 곧 아파트가 될 이제 막바지 철거한 재건축 아파트 이런 것들을 많이 사면서 거래가 많이 되면서 상승세를 이끌어 갔다라고 본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분양권 관련해서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권 전매가 이제 전매 제한들이 6개월 전매 제한 걸려 있던 것도 있고 뭐 1년 전매 제한 걸려 있던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사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게 작년 상반기부터잖아요.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올해 분양권 전매가 풀리면서 뭐 프리미엄이 억대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뭐 기사에서 보시면 뭐 매도자의 양도세를 매수자가 뭐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서도 뭐 가격이 얼마며, 그다음에 작년 상반기에 분양했던 은평뉴타운 그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은평 스카이뷰자이 같은 경우도 전체 물량이 한 33% 정도가 전매가 돼서 명의가 바뀌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강동구가 280건으로 5월달 들어서 가장 많죠. 이게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솔베뉴는 사실 일반 분양이 얼마 안 많았고, 작년 이제 막바지로 분양했던 고덕그라시움, 고덕 2단지가 일반 분양이 2000세대였잖아요. 그래서
워낙 물량도 많았고, 그러니까 손바뀜, 물건이 많으니까 사실 인풋이 많으니까 아웃풋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강동구가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덕 그라시움 분양권을 살려는 매수자가 줄을 서 있는데, 매도자들은 좀 프리미엄을 많이 원하고 가격 호가도 높은데 매물도 너무 부족해서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분양권 시장이 폭등하고 있는, 분양권 시장이 불안해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기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사실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어질 것 같은 이유가, 지금은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작년에 11.3 대책으로 강화가 됐고요. 사실은 부동산 추가적인 규제책으로 얘기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 더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로 쏠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이 규제가 과거로 소급해서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분양했던 단지들은 분양권 전매가 풀려 있는 거고요. 앞으로 분양하는 애들은 아예 뭐 1년 6개월 전매가 있거나, 여기처럼 아예 강남 3구, 강동구처럼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가 되거나, 이게 되게 강하게 그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책을 강하게 펴거든요. 그럼 반대로 뭐냐면, 앞서 분양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과거로 소급해서 규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애들은 매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거죠. 청약 자체는 여전히 바늘구멍처럼 청약 받기는 힘든 상황인데, 새로 나온 청약 나온 물건을 분양을 내가 못 받으면 차라리 분양권 전매라도 해서 사고 싶은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으니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과거에 작년 1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나왔던 애들을 가서 사야 되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냐면, 앞으로 시장이 더 비싸질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살려고 하면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 지금 풀려있는 기존에 분양했던 걸 사야 되니, 나중에 비싸게 사느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래 시세는, 이게 시장 자체가 계속 이렇게 열기가, 에너지가 있는 상황에서라고 하면 더 싸게 팔진 않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프리미엄을 5천만 원 주고 분양권을 샀는데 그거 손해보고 뭐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겠어요? 결국 5천만 원에 산 애는 투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받고 팔려고 하니까 프리미엄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달라고 할 텐데, 결국 그러면 이렇게 전매 가능한 물건들, 과거 전 시즌에 분양했던 물건들 같은 경우는 더 프리미엄이 서 있으면서 희소 가치에 의해서 인기를 누리겠죠. 이제 그런 영향들이 이런 일부 물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이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게 그런 원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전에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시장의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에너지가 충만한, 넘치고 있는 이 상황에 새 정부의 내각 인선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부동산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 장관의 김현미 의원이 이제 내정이 됐다라고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 그러니까 국토부 이런 어떤 이쪽 관련해서는 그 스펙이 없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의외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제 국토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국토부 장관이 됐냐.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견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가장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결국은 LTV, DTI 어떻게 건드릴 거냐 이런 문제인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LTV, DTI 관련해서 기재위 활동할 때 규제 완화를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비판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 보면 LTV, DTI 규제를 푼 게 지금 가계부채의 원인이 됐다고 하고,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저도 좀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 대책, 정책 이런 걸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런 가계부채를 줄이는 쪽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신경을 써서 움직이지 않겠냐. 뭐 이 정도고,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소스가 조금 부족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이제 하시는 얘기가 들려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포함해서 같이 앞으로 뉴스 읽을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은 뉴스는 너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읽어보면 어디에 올랐다, 다 뭐 그런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지겨운데, 사실 또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도 보면, 뭐 어디에 올랐다 그런 얘기긴 합니다만, 예, 요 정도 선에서, 예, 뉴스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산신도시 얘기 아마 최고의 투자님이랑 나누고 나서 밤 정도에 올릴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른 5분 브리핑으로 좀 짤막짤막한 꼭지들 내일 몇 개 정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TV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입니다.